저희가 그 서울이니까 서울시당 위원장님을 서울도 잘 익숙하지 않은데 네. 식당, 법당 네. 이렇게 예, 알죠. 하여튼 서울시당 위원장 할 때 우리 대표님 그때 경선에 이제 참여 중이셔서 뭐 다 끝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대표님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선물로 거둘 수 있어서 처음으로 다시 감사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렇다고 뭐 저를 편파적으로 돕진 않으셨어요. 중립을 지켰지만 지지층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다. 고맙습니다. 그건 사실 알고 있어요. 네. 화면이 좀 좁아서요. 제가 김영호 의원님은 사실 그 서울시당 위원장님 제가 안 모시고 싶었는데 네. 왜 비교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조금 이제 제가 열등감이 좀 들어서 그러면 저게 또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잠깐 보셨겠지만 네. 제가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 안에 갈등 요인들을 최대한 만들지 말자. 네. 그 아까 했던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요. 그 여하튼 지평을 땅을 넓혀야 되고 지지 그룹을 넓혀야 되는데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순간 모두가 돌아서 버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치는 지지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분열하면 망한다는 우리 역사를 봐도 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시장도 이제 첫 번째 통합으로 네. 됐습니다. 아, 그 실제로 이제 그 저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저쪽 진영이 네. 제가 어제 그 원내대표 연설을 같이 네,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옆에서 반응하시는데 반응인데 네, 네.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저도 웬만해서 얘기 안 하는데 정질이 너무 나대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흉만 보고 있어요. 정말 최악 같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제가 이제 그때 나올 때 우리 언론인들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남의 당 원내대표 하는 그 연설에 대해서 논평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걸 똑같이 느끼신 것 같아서 네. 한번 정리 한번. 아니 저는 정말 뭐 사실 좀 상당히 이제 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상당히 국민들과 좀 반하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도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후한무치한. 결국 자기들에 대한 그 실정과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지난 정부 탓, 또 대표에 대한 비판. 이게 정말 양심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웬만해서 이렇게 소리 안 지르는데요. 소리 지르시죠. 소리를 막 소리 지르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돌아가셔서 아마 유튜브로 보면 그 방송이 지금 기록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저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그 지점도 알게 될 것이고 얼마나 뻔뻔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정말 말도 없이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원들이 모여서 집권당이 못할 때 우리 야당이 정말 그 앞으로 나침판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좀 대안을 만드는 그런 야당의 역할이 전 절실하다고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능을 발휘 못하면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다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미래에 관한 얘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죠. 뭘 하겠다. 네. 뭘 하자.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다 누구 탓이야. 네. 누구 탓이야. 이게 남 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잘할 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너무 못하는데 어떻게 남 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회에도 무슨 입법 제한이나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아니 상임위를 열어도요. 법안 소위조차를 여당이 거부하고요. 의사일정을 안 잡아줘요. 여당인데. 뭘 하자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여당 정말 이거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게.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저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상대는 뭘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세상을 어떻게 바꿔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제 우리 그저께 원내대표 네. 연설처럼 지배를 한다.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지배를 한다. 네. 저도 가끔 쓰는 표현인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지배하겠다. 요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권자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를 지배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뭘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그 권력을 유지 네. 강화할까 이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을 저도 굉장히 실감하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인데 이제 검사라는 게 직업병이 일방적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라 피의자를 열어놓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막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취조하고 그러는 건데 국정 운영을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저 대정부 질문 했었거든요. 정말 놀랐습니다. 네, 한동훈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롱의 말을 더 상당히 좀 절제하면서 팩트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문정 검사, 서지영 검사 잘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문정 검사, 서지영 검사가 검사를 고발하는데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왜 경찰에 고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검사가 검사를 고발하는데 왜 경찰에 고발했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서지영 검사, 이문정 검사가 고발했는데 자기 뜻대로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왜 검사가 검사를 고발했을 때 검찰이 하지 않고 경찰이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단정적으로 얘기했죠. 그거는 검사들 자기 사건이 연루돼 있으면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 안 하니까 평생 20년 이상 검사를 했던 그 두 검사들도 경찰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두 사건 다 영장 청구해서 다 불청구해가지고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거든요. 박상도 사건도 자세히 보면 판사만 비판할 게 아니라 이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놓고 기소를 하면 뭐 이제 법조인이시지만 판사들은 그 기소된 내용 틀 안에서 법리를 해석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수사가 너무 엉성한 거예요. 그리고 곽상도 아들 제대로 수사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일부 공소시효 만료 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기소가 우리 정적들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먼지털이식으로 막 끝까지 추적하는데 지켜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는 엉성하게 수사를 해서 무죄 판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기록을 넘기는 겁니다. 저도 정말 너무 공분했어요. 네.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가를 포지티브하게 잘해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인정받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과반수 전략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만 단단하게 뭉치겠다라는 게 기본 전략 같고 이렇게 할 경우에서 그 다음 그 전략은 뻔한 거죠. 이쪽을 깨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를 민주당을 균열시키는 거죠. 그 균열을 시킬 때 최고의 그 포인트는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만들어 더 씌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외부의 균열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악방통이죠. 거의 원심력. 네. 근데 안에서 내부에서 거기에 그 일종의 내응을 하게 되면 사실 심각하게 균열이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 속지 말아야 된다. 이간 체계.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아무리 달라도 다 우리 식구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차이가 큰들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상대만큼 차이만큼 크겠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구는 밖으로 라는 얘기 자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제 시당 그 지역위원회를 방문을 해요. 뭐 사실 좀 민감한 얘기지만 이제 뭐 대표님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 기소 문제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기소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제가 한 그 원로당원분들한테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법체계 속에 기소가 있지만 기소는 검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김대중 대통령 5.18 때 기소했을 때 국가 전복형이고 국가 내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지켜주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우리가 그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 기소로
사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사실 못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울었잖아요. 또 우리는 거기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원로 당원이 DDA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굉장히 순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소가 일반인들은 검찰의 기소가 마치 판결 같은 이렇게 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일방적인 검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네. 근데 그 기소가 마치 무엇인가가 뭐 확정된 듯한 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당원들도. 저는 이제 뭐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네. 이제 그 하여튼 그런 뭐 법률적인 문제도 문제이긴 한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무슨 당사 앞에 뭐 집회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맞아요. 네? 네, 물론 뭐 위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도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네, 에너지 낭비를 좀 줄여줘야겠다. 그냥 그거보다 중요한 네. 우리 그 올해 저희 후원금은 다 모금하셨어요? 저는 항상 후원금이 1억을 못 채웁니다. 아 저기 우리 아들 하나 먼저 써왔어야 되는데 네. 아깝다, 그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급하게 후원금보다도 이제 우리 서울시당에 유튜브 방송을 개국했어요. 네. 민서유라고. 네, 민서유. 저희가 이제 제가 시당위원장 돼서 유튜브 방송 구독자를 보니까 3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공개 방송 한 번, 본방 2번 했는데 30배가 늘어서 9,000명이 됐어요.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대표님을 한번 모시자. 민서유에. 공개 방송. 그냥 저희끼리 말하지만 이런 민서유 나와서 이렇게 막 웃을 수 있겠느냐 지금 마음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안정되고 모시겠다 그랬는데 대표님 오늘 보니까 굉장히 안정되고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고 나오라 그러지 말고요. 이리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중앙당 저 민주델리? 그래 아니 네. 델리가 아니고 당원촌에 당원죠? 오시면 예. 여기 오시면 제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오겠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이게 내부 균열은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리고 좀 부족해 보이고 달라 보여도 용인이 된다. 요새 주장하시는 바가 혁신과 통합 많이 말씀하셔서 네. 그 얘기는 일단 우리 이소영 의원으로 네.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하여튼 민서유 우리가 5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9,200분이 보고 계시다는데 네. 지금 그 민서유 민서유. 네, 민주당 서울시당 유니버스. 민서유. 지금 찾아가지고 저기 지금 9,000명이라고 그랬죠. 네네. 지금 그 한번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자, 민서유 유튜브 찾아서 네. 지금 구독 한번 해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구독을 해주셔서 야 그래도 이재명 TV 효과가 있구나 이걸 예. 보여줘야 되겠다. 50만의 양병설을 지금 주장인데 50만 만들어주면 윤석열 정부랑 제대로 서울시장도 싸우겠습니다. 김영호 화이팅.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호 의원님 멋있죠? 네. 저는 서울시에서 이런 시도 민서유 민주당 서울시당 유니버스 거기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힘 서울 민주당의 힘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